심사위원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입니다. 현금 뭉치. 봉투채 보관하던 약 1억 4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 나왔고요. 교수 연구실에서 쓰레기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보관을 했으니 A 업체, B 업체 이렇게 로비가 들어오면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A 업체는 1억을 주는데 너는 얼마 줄래? 이런 식으로 경쟁을 붙여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행위로 업체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그런 짓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구독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LH와 조달청의 CM 용역, 담합 및 뇌물 사건 전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현상설계 당선한 그 부분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정말 심사가 썩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LH 사건으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2심과 3심이 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뇌물받은 심사위원회 교수가 징역 6년을 실형받았습니다. 징역 6년.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 실형을 받았는데요. 이 재판 결과를 여러분과 같이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여기 이제 일에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증거 자료를 내놨는데 카톡에서 이 대학 교수가 자기 부인한테 한 말이 이제 일에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목을 가르치면서 정말 건축 전문의를 강의하는 사람이 그 뒷면에서는 절망적인 일을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교수의 두 얼굴을 보여줬다,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뇌물 사건 전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 긴 영상인데요. 그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현재 7명에서 8명 정도가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25년도에는 최종적으로 3심까지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뇌물 사건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유튜브를 만들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일반 현상 설계 공모가 나와 있고요. 또 건설사업 관리 용역, 그러니까 우리가 C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CM 용역에 관련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뭐 현상 설계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진행하는 분도 있고 제출해가지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데요.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 공모가 끝나면은 그 뒷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이 공모에 관련된 부조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뭐 신문에서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에 관해서 한정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고 뉴스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만드는 모든 내용은 언론에서 이미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구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까지 하면서 지금 재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상당히 큰 사건이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정말 공공현상이 1년에 수백 건이 나오고 있고요. 건설사업 관리 용역도 수백 건이 나오고 있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 수주를 위해서 대형 사무소라든가 중견 사무소가 정말 수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뒷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수사가 들어가고 보도가 되면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LH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을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5년 4월 20일 엔지니어링 데일리 뉴스를 보니까요, 건설사업심의위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엔지니어는 0명입니다. 0명. 그러니까 건설사업 심의를 할 때 엔지니어도 들어가서 구체적인 기술이라든가 이 내용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엔지니어는 심사위원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 그리고 교수와 발주처 직원들이 넘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LH, 국가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건설업종 대표 발주기관의 심의위원 명단을 집계한 결과, 지난 3월 7일 임기가 만료된 LH 16기 기술심사평가위원이 총 2,311명이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심사평가위원 그 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에서 이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교 교수가 무려 74%입니다. 74%. 그리고 공무원이 14%고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1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학교 교수가 엄청난 권력과 심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수직이 이 건설이라든가 건축 설계 이 부분 생태계에서 최상위의 포식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그 명예와 권력을 모두 다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 밑에 모든 업체는 교수에게 정말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교수들한테 로비를 하고 또 프로젝트도 주고 가진 인맥을 동원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게 현재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엔지니어가 영명이라는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고요. 이 대학교 교수가 학교에서 학구적인 일을 하는 부분이 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현장도 모르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래서 조금 좀 골고루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비판적인 기사가 나와서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뇌물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에서요, 검찰 수사를 하면서 증거물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아내와 나눈 카톡 내용을 캡처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아시아투데이 신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 7월 30일자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증거물을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심사위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 이런 내용으로 카톡의 캡처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A심사위원의 이 카톡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씩 카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B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청탁하기 위해서 심사 당일 아침에 찾아온 업체 영업 담당자에게 심사 장소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심사가 끝나면 다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영업 담당자가 심사위원을 태워서 심사 장소까지 이동을 하고 또 심사가 끝나면 다시 태워서 집까지 이동하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부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C심사위원은 기술자문위원인데요. 부여받은 자문 업무를 감리업체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서 그 자문 업무에 관련된 작성을 그 업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문 업무를 감리업체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서요, 그 감리업체 직원이 대신 작성하도록 한 다음에 발주청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회신을 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문위원회 자문료가 있고 분명히 또 자문위원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감리업체에게 보내서 세상에 입찰에 참여하는 그 감리업체 직원이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언론에서 나온 유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많은 사건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심사위원이 아내와 나눈 카톡의 이 증거물, 어떤 대화가 있는지 제가 좀 살펴보고요. 여기 캡처 내용을 보면은 좀 화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심사위원이 아내에게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큰 건 두 건이 있어요. 위원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언젠가는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 풀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죠. 여행 가려면 돈 벌어야 해요. 정말 여행을 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해서 여행 가고 싶다. 여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아내에게 말하고 있고요. 일단 다음 주 목요일은 땡땡 시청 심사에 걸렸어요. 선정되면 심사비에 약간의 물음표. 이 약간의 물음표가 뭡니까? 심사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청에서 심사비 주는 게 뭐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주겠죠. 그런데 약간의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검찰에서는 청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카톡 내용을 보면은 운 좋게 3배수 안에 꼭 걸리더라. 그러니까 업체가 와서 매일 마치고 영업하지. 안 들어가도 상품권도 받고 주유권도 받고 돈도 주고 어찌됐든 다 좋아요. 이렇게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00명의 그 풀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마다 심사위원의 명단에서 2배수, 3배수로 또 추립니다. 추리면 그 3배수 안에서 또 이렇게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을 뽑게 되는데 이분은 운 좋게 3배수 안에 꼭 걸리더라. 아내에게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관건입니다. 정말 마지막 카톡 내용이 절망적인 카톡인데요. 하반기엔 LH 말고도 큰 건이 꽤 있어.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으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죠. 이렇게 아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정년이 65세입니다. 65세. 그러니까 9년 8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대략 한 56세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56세면은 학교에서 학과장이라든가 또 공대 학장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배수 안에 꼭 걸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그 심사위원회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신입 교수들은 심사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해도 뽑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력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56세, 60세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학과장부터 해서 학장 이렇게 주요한 요직을 거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설계비가 엄청 큰 프로젝트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들에서 그 사람을 알고 각종 로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제자들에게 절망적인 그런 카톡인데,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심사하면서 청탁받고 그 현금으로 앞으로 정말 은퇴까지 죽으라고 심사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발 여기서 벗어나서 살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이 부인도 지방을 떠나고 싶다는 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지방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카톡에 보냈는데, 검찰에서 이 카톡의 캡처를 내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소개를 한 부분인데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건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30일에 검찰에서 사건을 발표했는데요.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조달청입니다. 그래서 LH 용역, 조달청 용역인데요. 보통 이제 공공발주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이 공공사업을 따기 위해서 수주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공업체에 들어가느냐? 문제는 그 설계비와 이 용역비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공공과 민간이요, 거의 뭐 5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공공설계비가 엄청나게 높다. 이 부분이 있어서 많은 업체들이 공공용역을 따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보면은요, 아파트 및 공공건물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 그러니까 CM이죠. 우리가 말하는 CM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사건은 설계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건설사업 관리 용역입니다. 이 CM 용역에 관련된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조달청 같은 경우도 일부 설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은 사건이 큰 게 바로 LH CM 용역에 관련된 담합, 뇌물에 관련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요. 입찰 담합에 참여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감리업체와 임직원 36명을 기소했고요. 평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학 교수들이 들어갑니다. 평가위원과 업체 임직원 38명, 그래서 총 68명을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68명,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의 숫자가 재판에 넘겼는데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이 1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재판을 하면서 1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뇌물의 합계를 보면은요, 총 6억 5천만 원입니다. 6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평가위원회에 로비를 한 금액이 무려 6억 5천만 원이면은요, 이 6억 5천만 원이 왜 6억 5천만 원일까요? 프로젝트의 수주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거다. 여기 검찰에서 뇌물액을 보니까 무려 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가 나와 있다. 그래서 68명을 기소한 조금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사건이다. 이 사진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언론에 보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입니다. 현금 뭉치.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에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투채 보관하던 약 1억 4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 나왔고요. 교수 연구실에서 쓰레기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현금을 넣어서 보관을 했다. 누가 이걸 모르고 또 쓰레기에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교수 연구실에다가 보관한 것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현금 다발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주택도 압수수색을 했겠죠. 주거지 화장품 상자 안에 넣어두고 보관하던 현금이 무려 1억 원입니다. 1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현금을 주택에다가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금이 1억 원이면은요,
현금이 1억 원이면은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증거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증거물입니다. 감리업체, 그러니까 CM 용역이 주로 감리 용역도 많이 하는데요. 이 감리업체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각종 상품권을 압수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 자료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는 뭐 엔화도 있고요, 뭐 달러도 있고, 뭐 다양한 상품권과 이런 뭐 주유권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뭐 여기서 보니까 주유권인 것 같습니다. 주유권도 있고 현금도 조금 나왔는데요. 금고에서 발견된 각종 상품권에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정말 많은 업체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심사위원 사무실에도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 하나하나씩 수사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사건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정말 이거는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 거지, 정말 여기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사례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검찰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LH 용역이 78건이고요. 조달청 건이 15건입니다. LH 용역이 무려 5천억입니다. 5천억. 엄청난 금액입니다. 5천억. 그리고 조달청은 740억입니다. 740억. 앞서 말한 대로 뇌물 공여 금액이 6억 5천이잖아요. 6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대략 5,740억 원에 6억 5천 정도면은요, 대략 한 5% 정도에서 6, 7%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죠. 긴 시간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무려 94회에 걸쳐서 5,740억 원의 이 낙찰 담합을 했다. 법인 17개 회사와 개인 19명이 기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에 교수와 공무원 등 입찰 심사위원들이 감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요. 심사위원이 18명, 여기서 구속이 6명입니다. 구속이 6명. 정말 6명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리업체도 임직원 20명이 걸렸는데요. 구속이 1명입니다. 구속이 1명.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업체들은 텔레그램 등 증거인멸이 쉬운 메신저 어플을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깔려져 있다면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일반 카톡이라든가 메신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에 유리한 텔레그램을 사용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산표 등 범행과 관련된 문건들은 즉시 폐기를 했고요. 심사위원 선정 이래는 청탁 및 금품 교부를 위해서 전국의 영업 담당자들을 배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견사무소, 대형 사무소는요, 이 영업 담당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사비 명목의 금품 교부 시 반드시 심사위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만 제공합니다. 현금으로만 제공한다. 즉 증거를 안 남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준 증거물 사례를 보면은 무려 주택에서 현금 1억 원이 나온 돈다발 사진이 나왔다. 이 부분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심사위원들은 감리업체와 불법을 공유하는 공생관계를 유지한 겁니다.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감리업체에다가 숙제를 주기도 하고 보고서를 써라, 이렇게 숙제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리업체는 뭐 열심히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주고, 교수님은 그럼 자기가 썼다 그리고 발주처에 주는 거죠. 이렇게 공생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정말 공공 프로젝트, 정말 공공 프로젝트는 나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세금, 국민의 혈세로 내는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부분은 정말 그 죄가 큰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을 심사위원회 부정축제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현장에서 뇌물이 오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그러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 심사위원들은 일명 레이스, 폭탄, 양손잡이라고 불리는 방식에 따라서 이 일을 처리했는데요. 여기서 이 용어를 저도 처음 접했습니다.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행위, 즉 레이스죠. 레이스는 그러니까 이 경주인 것 같습니다. 경주. A 업체, B 업체 이렇게 로비가 들어오면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A 업체는 1억을 주는데 너는 얼마 줄래? 이런 식으로 경쟁을 붙여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행위로 업체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그런 짓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업체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는 행위. 야, 이런 부분은 이제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탄을 던졌다. 그러니까 경쟁업체에 내가 꼴찌 점수를 줄 테니까 돈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폭탄에 관련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수의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일종 양손잡이라고 합니다. A 업체도 받고 B 업체도 받고 C 업체도 받고 동시에 돈을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인데 정말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요 다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다 언론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언론에 나온 거지. 제가 지난 영상 현상설계 당선에 관련된 무효 그 부분은요 메이저 언론이나 일반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에요. 건축사 신문에만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8명을 기소를 해가지고 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재판 결과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0일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감리업체 대표에 관련된 재판이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허경무 부장판사 뇌물공여 혐의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해서 재판을 했는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개월의 실형. 상당히 큰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형을 선고했다는 부분은 정말 큰 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감리업체 사장한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감리업체 대표 김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인 국립대 교수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을 하고요. 2번에 걸쳐서 현금 2,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징역 10개월이 나온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뭐 반성을 하고 대표로서의 실적을 쌓으려고 뭐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재판부에서 조금 감형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뭐 깊이 반성을 한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월로 감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뭡니까? 감리업체는 을입니다. 을. 심사위원은 갑이죠. 심사위원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갑이 더 질이 안 좋다는 부분이죠. 을도 물론 질이 안 좋습니다. 을도 질이 안 좋은데 갑과 을의 그 재판 결과가 정말 다르게 나왔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심사위원 교수들의 재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3일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모 교수입니다. 주모 교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결과를 보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오세용 재판장이 판결을 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련 법률, 뇌물이죠. 뇌물과 뇌물수수에 관련된 재판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전직 국립대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직 국립대 교수인데 이 교수에게 징역 5년을 실행했습니다. 징역 5년. 그러니까 5년이면 엄청나게 큰 벌이죠. 정말 강한 처벌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벌금을 1억 원을 선고를 했고 추징금을 7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7천만 원. 그러니까 벌금 1억 원, 추징금 7천만 원. 이러면 거의 뭐 1억 7천에서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주모 교수의 범죄를 보면은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LH 기술심사평가위원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서 현금 총 7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 정말 어마어마한 현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현금 7천만 원을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 그래서 추징금 7천만 원의 명령이 나왔는데 벌금 1억 원과 함께 징역 5년의 그 형을 받았기 때문에 실형입니다. 실형.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벌이다. 상당히 큰 벌이다. 혹시 여러분이 심사위원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요. 이 부분을 각성해서 보시고 유혹이 들어왔을 때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각성을 한다면은 뇌물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징역 5년. 다음 교수 재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에 김모 교수의 재판 결과 나왔는데 교수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때렸습니다. 여기 재판도 똑같은 부장판사입니다. 오재용 부장판사가 이 똑같은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특가법에 따라서는 뇌물죄 이런 부분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김모 씨에게 징역 6년 아주 큰 실형을 때렸습니다. 벌금 1억 2천만 원이고요. 여기서는 추징금도 8천만 원. 8천만 원. 앞서 말하는 주모 교수보다 더 질이 안 좋은 교수인 것 같습니다. 김 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그 대가로 현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천만 원을 받은 혐의. 그러니까 업체에서 로비할 때 1등 점수를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해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살해 금액입니다. 80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8천만 원을 현금 받았다.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한 벌로 지금 처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수가 좀 재판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징역 5년과 징역 6년의 아주 큰 실형이 받은 내용을 언론에 지금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재판부의 판결문을 잠시 보고 또 다음 재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교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이 대학 교수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교수가 다 움직이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움직이는 사회가 되고 있다. 공무원은 교수 불러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는 교수가 다 책임을 지고 공무원은 책임 없다고 그렇게 떠밀리고 그리고 뭐 정부, 국회 뭐 모든 부분에서 이 교수들이 다 들어가서 정책을 만들고 뭐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정치인들 만들고 온갖 위원회에 교수들이 들어가서 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해서 범행을 저질러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LH 기술심사 평가 전반에 자행된 이 온갖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고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에게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벌백계를 하겠다. 그래서 강력한 실행을 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공기업 평가위원회 관련된 재판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이니까요. 올해 상반기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기업 직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속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 받았습니다. 징역 3년. 그리고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를 했고요. 4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공기업 직원이 평가위원인 것 같습니다. 평가위원.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도 대학 교수가 거의 70%가 넘고 이 공기업 직원들도 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걸렸는데 벌금 7천만 원과 4천만 원을 추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현금으로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징하라고 명령을 했겠죠. B씨는요,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 여기서는 벌금 2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 B씨는 현금으로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 직원도 지금 재판 결과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한 교수들의 재판 결과가 1심이기 때문에 올해 2심, 3심까지 계속해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 충격적인 신문 사설이 있습니다. 대한경제신문이 주로 건설과 부동산에 관련된 그 뉴스를 많이 다루는데요. 2024년 5월 24일이니까 한참 수사할 때입니다. 한참 수사할 때. 9월 달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달에 이런 신문 사설이 나왔습니다. LH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입찰 뇌물 혐의 수사 중에 잇따른 자살. 건설 산업계 전반 자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신문 사설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두 명이 수사를 받던 두 명이 목숨을 달리했습니다.
목숨을 달리했다. 수사를 받다가 2명이 자살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이 건설산업계가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재판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립대 교수 박모 씨와 정모 씨, 시청 공무원 박모 씨,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에 짤막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한 징역 5년과 6년은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에서 좀 자세하게 취재를 했고요. 여기 이 사람들은 징역 2년 6개월, 3년 6개월인데 이것도 엄청 큰 벌입니다. 엄청 큰 벌이에요. 사립대 교수 박모 씨, 정모 씨도 실형을 받고 교수 파직하고 지금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계에서 심사위원 사전 접촉 금지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148명이 참여를 해서 설계안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서명한 부분이 되겠는데 건축계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사전접촉 금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건축 설계공모 동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신문에 실린 내용인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건축사가 2,513, 애국건축사 40명, 대학교수가 171명, 공무원 23명, 공공기관 직원 10명, 기타 113명 해서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서명을 한 사람이 3,148명입니다. 3,148명. 앞서 제가 소개한 LH 사건은요, CEM 용역이기 때문에 설계비하고는 상상이 안 됩니다. 설계비하고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워낙 등치가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각종 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현상 설계도요, 로비를 하게 됩니다. 로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데 저는 현상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현상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서명할 필요도 없죠. 저는 교수도 만날 일이 없고요. 이런 조달청 직원이라든가 뭐 LH라든가 그런 프로젝트를 안 하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어. 현상 설계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건축계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캠페인을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도 좋은데요. 이렇게 자성의 움직임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또 시간이 되면 흐지부지 되고 다시 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건설 소식을 계속 내보내는데 언론을 보니까 24년에 수사가 들어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CM 업계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무원도 안 만나고 교수도 안 만나고 누구도 만나지 말아라.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다. 상당히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올해는 서서히 풀릴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재판이 다 끝나게 되면은 다시 또 시작을 할 겁니다. 다시 또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자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순진하다. 왜? 365일 강력한 법적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죠. 처벌. 처벌이 강력해야만 그 강력한 처벌을 보고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성의 목소리, 자율적인 행동, 이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축의 5단체, 8단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국토부에다가 상시 현상설계 감찰반, 즉 암행어사반이죠. 암행어사반을 운영을 해서 현상설계가 끝나고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현상설계 전에 이렇게 업계의 움직임을 보면서 감찰반을 작동을 해가지고 이런 범죄를 적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자성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법적 감시를 할 수 있는 이 감찰반, 암행어사반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대대적으로 현상설계 관련된 비리를 감찰하고 또 범죄가 걸린 이런 사람들은 구속을 시키고 심사위원 명단에서 영구 제명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면은 뭐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심사의 분위기를 한 업체로 몰아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현상 설계에 관련된 룰이 있는데 그걸 룰을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심사위원들은 앞으로 명단에서 영구 제명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구 제명시켜야 된다. 아예 영구 삭제시켜야 된다. 제가 지난 영상 현상설계 당선을 무효한 거 거기 보면은 심사위원 명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판이 최종적으로 뭐 3심까지 가서 결론이 난다고 봤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은
아예 영구적으로 모든 지자체 심사 명단이라든가 발주처 이런 모든 명단에서 아예 영구적으로 제명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이 업계가 조금이나마 깨끗해지는 거지, 이렇게 안 하면요 다시 또 일어납니다. 다시 또 일어난다. 즉 나쁜 사람은 항상 나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진하게 이렇게 서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강력한 법적 감시와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LH에 관련된 뇌물 사건을 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댓글에다가 내가 현상설계를 참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싸우기도 했다, 그리고 소리도 질렀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실격을 시켰다,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제가 익명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상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뭐 90대 1, 100대 1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심사 과정이 기울어져 있고 이미 내정이 되어 있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 많은 업체들은 도대체 2, 3개월 동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자기의 열정과 돈과 이거를 다 쏟아부어서 현상설계를 진행하고 안을 제출을 했지만 정말 현상설계 심사에서 어처구니 없게 정말 보지도 않고 그냥 떨어지는 걸 보면은 얼마나 낙심이 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면서 많은 건축사분들, 그리고 새롭게 건축사 사무소를 오픈해서 현상설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용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